어휴, 바닷바람이 또 세차게 불어오네. 김영숙은 발코니 창문을 닫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보낸 해운대의 아파트는 낡았지만 모든 추억이 서려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울던 날들, 손을 잡고 해변을 걷던 순간들이 벽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요. 아들이 들렀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혹시 아프실 때 곁에 아무도 없잖아요. 며느리 윤정도 거들었습니다. 김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도 나이 드니 혼자 있는 게 쉽진 않지. 너희가 옆에 있어 준다면 좋지. 그렇게 새 식구와 손주까지 함께 사는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따뜻한 식탁이 매일 차려졌고 어린 손주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채웠습니다. 영숙은 손주를 안고 아이고, 우리 예쁜 거. 하며 눈가가 젖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공기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부엌은 제가 정리했어요. 앞으로는 요 시간대에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윤정은 달력에 표시된 시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가 밥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인데 시간까지 정해야 하니? 영숙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이내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이어서 세탁기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세탁은 이렇게 돌리셔야 해요. 안 그러면 옷이 상해요. 내가 수십 년을 빨래한 사람인데 이젠 모르는 사람이 되는구나. 영숙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TV 소리가 조금 커지자 윤정이 손짓을 했습니다. 어머니, 볼륨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이가 자꾸 깬단 말이에요. 그래. 미안하구나. 영숙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규칙은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싱크대 옆에는 분리수거 요일 확인이라는 메모가 붙었고 냉장고 문엔 반찬 재사용 금지라는 쪽지가 붙었습니다. 영숙의 의견은 어디에도 묻히지 않았습니다. 엄마, 윤정이 하는 말 좀 따라주면 안 되겠어? 나 회사 일도 많고 힘들어. 아들이 무심히 내뱉은 말은 영숙의 가슴을 더 눌렀습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맞추면 되지. 대답은 했지만 눈빛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손주조차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이거 하면 안 된대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말 속에서도 자신이 규칙을 어기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김영숙은 어느 순간부터 부엌 의자에 가만히 앉아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시원했지만 마음속 공기는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밤이 되면 영숙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살던 집인데 왜 이렇게 낯설지? 그의 손등엔 힘없이 파르르 떨림이 번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정이 식탁에 앉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반찬은 제가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손주 보시는데 집중해 주세요. 영숙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줄어드는구나. 그 말 뒤에 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영숙의 존재는 마치 가정부처럼 변해갔습니다. 손주의 웃음 뒤에 가려진 그림자는 점점 짙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존심을 갉아먹는 일상이 서서히 쌓여갔습니다. 아침 식탁 위엔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풍경은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은 오늘 드시면 안 돼요. 유통기한 지났어요.
윤정은 반찬통을 집어들고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내가 어제 담근 건데 아직 괜찮은데 말이지. 영숙이 조심스레 말했지만 윤정은 눈을 치켜떴습니다. 괜찮긴요. 저희 방식대로 해주셔야 해요. 영숙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없이 밥만 씹었습니다. 씹을수록 입안 가득 쓴맛이 번져갔습니다. 며칠 뒤 싱크대 옆에는 커다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분리수거 요일 확인 필수. 세탁기 돌릴 땐 전용 세제만 사용. 윤정의 글씨가 선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영숙은 메모지를 읽으며 손끝을 움켜쥐었습니다. 살림살이가 죄다 내 손에서 나갔구나. 목구멍 깊숙이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에 들어오자 영숙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호서가 집안일은 내가 해도 되지 않겠니? 그러나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윤정이 힘들게 살림하는데 그냥 따라주시면 안 될까? 나도 회사 일로 정신이 없어. 그래도 집은 내 집인데.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불편할 필요 없잖아. 영숙은 대꾸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의자에 앉자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주말이 되자 윤정은 가족 외출을 계획했습니다. 영민아, 오늘은 바닷가 말고 테마파크 가자. 우리끼리 사진도 찍고 재밌게 놀자. 손주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숙은 아이의 가방을 챙겨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같이 가면 안 되겠니? 그러자 윤정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피곤하시잖아요. 집에서 쉬세요.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은 빈 의자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지만 그 소리는 곧 끊겼습니다. 며칠 뒤 손주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말은 너무 많이 들으면 안 된대요. 영숙은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떨렸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망울이 오히려 가슴을 찔렀습니다. 밤마다 거실 불은 환히 켜져 있었지만 영숙의 방은 늘 어둡게 잠겨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움찔했고 TV를 켤 때조차 눈치를 보며 볼륨을 줄였습니다. 어머니, 저희 생활에 너무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윤정이 어느 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내가 간섭을 한다고? 집안일 도와주려는 건데.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윤정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편히 계시면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날 밤 영숙은 이불을 끌어안고 누웠습니다. 손끝이 자꾸만 떨려와 이불 천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젖었지만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집안의 공기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직장에 묶여 있었고 윤정은 그 공백을 틈타 집안의 모든 권한을 쥐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영숙은 말없이 숟가락만 옮겼습니다. 손주조차도 이제는 시어머니 앞에서 눈치를 봤습니다. 할머니, 이건 엄마가 하지 말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영숙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집안의 하루는 규칙에 따라 움직였고 그 규칙은 오직 윤정의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듯 답답한 침묵 속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70평생 지켜온 자존심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갑작스러운 복통이 밀려왔습니다. 김영숙은 몸을 움켜쥔 채 주저앉았습니다. 식은 땀이 흐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호석 씨, 빨리 차 가져와요. 윤정이 허둥대며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불이 나게 달려와 팔을 부축했습니다. 엄마, 참으세요. 병원 금방 가요. 응급실 불빛은 눈부시게 밝았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침대 위에 누운 영숙은 숨이 가빠져 왔습니다. 환자 상태 불안정합니다. 수술 준비하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리자 영숙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취 주사가 들어오자 서서히 의식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런데 커튼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석 씨, 이번 기회에 어머니 요양원 보내자고 했잖아요. 이렇게 계속 같이 살면 우리 힘들어요. 윤정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들의 말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윤정아,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잖아. 언제 또 얘기하겠어요. 솔직히 우리 생활 다 망가졌잖아요. 어머니 때문에 답답해서 못 살겠어요. 영숙의 눈꺼풀이 덜 감긴 사이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며 시트 위에 힘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짐이구나. 결국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머릿속에 날카로운 말들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알았어. 근데 지금은 수술부터 하고. 그 말은 분명 부정이 아니었습니다. 영숙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취가 깊어지면서 눈은 완전히 감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늘한 결심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꺼지고 시간이 지나 영숙은 회복실에 옮겨졌습니다. 몸은 무거웠지만 눈동자는 천천히 떴습니다. 곁에서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며칠간 회복만 하시면 돼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이제 알았다. 내 자리가 어디인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아들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 이제 괜찮아질 거야. 영숙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싸늘했습니다. 그래, 내 덕분이지. 내가 너희 덕에 오래 사는구나. 짧은 말 속에 깊은 의미가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윤정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앞으로 몸조리 잘하셔야 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윤정아. 내가 더 조심해야지. 목소리는 온화했지만 눈동자는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자 병실은 고요해졌습니다. 영숙은 이불을 끌어안고 창밖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바깥의 가로등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를 버리려는 사람들 틈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제 나도 준비해야 한다. 영숙은 눈을 감으며 가슴속 깊이 결심을 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복이 빠르시네요. 가족분들이 많이 챙기시죠? 영숙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많이 챙겨주죠.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나는 무력한 노인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는 발자국 소리는 길게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영숙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영숙은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몸은 회복 중이었지만 마음은 이미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윤정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호석 씨, 발리 리조트 예약 다 했어요. 항공권도 확정됐고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좋네. 오랜만에 제대로 쉬자고.
영숙은 조용히 물컵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니? 어디 간다고 했니? 윤정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에 발리 가기로 했어요. 특별한 날이잖아요. 영숙은 잠시 숨을 고르며 되물었습니다. 특별한 날? 내 생일 말하는 거니? 윤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 가족의 특별한 시간이에요. 순간 영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내 생일날 나 빼고 가는 여행이 가족의 특별한 시간이란 말이니?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번엔 우리끼리 다녀오자는 거예요. 영숙은 웃음 비슷한 소리를 내뱉었습니다. 너희끼리라니. 나는 어디에도 없구나. 윤정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이 더 편하시잖아요. 비행기도 오래 타야 하고 무리시면 안 되죠. 영숙의 손끝이 떨리며 테이블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래서 내 생일상도 없이 떠나겠다는 거니? 어머니, 너무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거실 공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주는 눈치를 보며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영숙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이 넣어두었던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아파트 등기증이 있었습니다. 손끝으로 종이를 쓸어내리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호서가 엄마 생일인데 같이 보내야 하지 않겠니? 그날 밤 다시 아들에게 물었지만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이해해 주세요. 윤정도 많이 준비했어요. 영숙의 눈빛은 어둡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하마. 하지만 기억해라. 이번이 마지막 일 거다. 윤정은 거실에서 여행짐을 챙기며 친구에게 통화했습니다. 우리 드디어 가요. 애까지 다 신났어요. 진짜 완벽한 여행 될 것 같아요. 영숙은 방문 뒤에 서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앉으며 입가에 굳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밤이 깊자 영숙은 오래된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지켜야겠어. 더는 당하지 않겠다. 다음 날 영숙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말자야, 오랜만이다.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친구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숙아,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왜 그래? 영숙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 집을 떠날 생각이야.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겠어. 서랍에 다시 넣은 등기증은 이전과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윤정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귀에는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분노는 복수의 에너지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김영숙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 참아온 결심이 비로소 입 밖으로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친구 박말자가 약속 장소로 찾아왔습니다. 영숙아,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니? 무슨 일인지 이제 말 좀 해봐. 박말자는 손을 꼭 잡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영숙은 잠시 주저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자야, 나 이 집을 팔려고 해. 더는 못 참겠어. 박말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힘들었니? 넌 늘 참고 산다고만 했잖아. 내가 요양원으로 버려질 뻔했어. 며느리 입에서 직접 들었어. 영숙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박말자는 가방에서 사진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이 집 한번 봐. 고향 근처인데 내가 아는 집주인이 팔려고 해. 마당도 있고 햇살도 좋아. 사진 속 작은 한옥과 마당이 눈앞에 펼쳐지자 영숙의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저기서 살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 박말자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넌 더 이상 며느리 집 규칙에 갇혀 살 사람이 아니야. 그날 저녁 영숙은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등기증을 꺼내들고 천천히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이 종이가 나를 지켜줄 거야. 며칠 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싶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중개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추시면 금방 팔릴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빨리 정리하고 싶습니다. 대답은 짧았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길, 영숙은 바닷바람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 바람은 예전처럼 시원했지만 이번엔 다른 의미로 가슴을 채웠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윤정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요즘 자꾸 외출이 많으시네요. 영숙은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친구 만나고 왔다. 오래된 사람이라 반가웠지. 윤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지 못했지만 더 묻진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영숙은 작은 상자를 꺼내 짐을 하나둘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책 몇 권, 남편의 낡은 구두 한 켤레, 그리고 다이어리.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손주가 방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예요? 영숙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정리 좀 하는 거야. 우리 손주 좋아하는 책도 챙겨두려고.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그 작은 대화 속에서도 영숙은 마음이 흔들렸지만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어머니 뭔가 이상한데. 그 말이 들렸지만 영숙은 방에서 조용히 짐을 이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계약서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서명란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을 되찾는 첫걸음. 거실 불빛 아래 윤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영숙의 방 안에는 이미 다른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자유를 향한 희미한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며느리 윤정은 어느 날 시어머니 방에서 낯선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는 깔끔히 포장돼 있었고 옆에는 두툼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예요? 윤정이 상자를 들고 나오자 김영숙은 차분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오래된 물건들 정리하는 거다. 요즘 자꾸 정리하시던데 뭔가 숨기시는 거 아니세요? 윤정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아들에게 귀띔했습니다. 호석 씨, 어머니 뭔가 준비하는 것 같아요. 아파트 문제 아니에요?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윤정아, 엄마가 그럴 리가 있겠어. 그냥 신경 쓰지 마. 아니에요. 꼭 뭔가 있어요. 내가 직접 물어볼 거예요. 며칠 뒤 거실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영숙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너희가 의심하는 게 뭔지 잘 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직접 말하마. 윤정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려는 건데요? 영숙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 집 이미 매매 계약 끝냈다. 여행 가는 날 잔금 들어온다. 순간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집을 어떻게 마음대로. 영숙은 아들의 말을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된 아파트다. 내 결정을 막을 권리는 없다. 윤정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어디 가서 살라는 거예요? 영숙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살든 상관없다고 했던 건 너희 아니었니? 요양원 얘기까지 꺼내며 날 내칠 궁리했잖아. 아들은 눈을 크게 뜨며 당황했습니다. 엄마, 그건. 영숙이 날카롭게 말을 잘랐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다 들었다. 내 아내가 뭐라 했는지, 내가 어떻게 대답했는지 다 들었다. 거실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정은 얼굴이 굳은 채 시선을 피했고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손가락만 꼼지락거렸습니다. 영숙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너희가 나를 짐 취급하는 순간 이미 가족은 깨진 거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윤정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다 오해예요. 제가 그때 괜히 힘들어서 한 말이지 진심이 아니었어요. 영숙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오해라 하기엔 너무 또렷하게 들렸다. 진심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쉽게 말이 나오겠니?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잘못했어. 하지만 이렇게까지는. 영숙은 고개를 저으며 냉정히 잘랐습니다. 이미 결정했다. 내 뜻은 바뀌지 않는다. 윤정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쥐고 있던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레이션이 흐르듯 방 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림자처럼 살던 김영숙이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심판은 이미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현관 앞은 분주했습니다. 윤정은 화려한 캐리어를 굴리며 손주에게 웃음을 건넸습니다. 영민아, 우리 비행기 늦겠다. 빨리 챙겨. 아이의 얼굴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 옆에서 김영숙은 작은 이삿짐 가방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손때 묻은 옷 몇 벌, 낡은 사진첩, 그리고 다이어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서둘러 다가와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어디 가시려고 짐을 싸세요?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내 갈 길 간다. 이젠 여기서 더는 못 산다. 아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시 잘해보면 되잖아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서가, 그 말은 너무 늦었다. 난 이미 마음을 정했다. 윤정이 끼어들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괜히 감정적으로 굴지 마세요. 저희가 없는 동안 잠시 쉬시면 되는 거잖아요. 영숙은 날카롭게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윤정아, 내 말대로 난 짐이 아니다. 이제는 내 선택을 따를 뿐이다. 거실 한쪽은 여행 가방이 줄지어 서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소박한 이삿짐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세 개가 나란히 놓인 듯 선명히 대비되었습니다. 아들은 울먹이며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요. 영숙은 단호하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호서가, 용서가 문제가 아니다. 나는 더는 모셔지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현관문이 열리자 이삿짐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짐을 실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거 다 맞으시죠?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윤정은 민망한 웃음을 지으며 손주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표정 뒤로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은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이 신던 낡은 구두 한 켤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구두를 손에 들고 잠시 가만히 바라보다가 집안 마당에서 조용히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에 실린 추억이 하늘로 흩어지자 영숙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지우고 열쇠를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한 짐이 풀려나듯 사라졌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도착하자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등기 이전 다 마무리됐습니다. 잔금 방금 입금 확인됐어요. 통장에 찍힌 금액을 확인하자 영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해방감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영숙은 곧장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부산의 바닷바람이 멀어졌습니다. 대신 낯선 공기가 천천히 가슴을 채워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찾는구나. 그의 입술 끝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버스가 고향 마을에 멈춰 섰을 때 김영숙은 두 손으로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정류장에는 박말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드디어 왔구나. 잘 왔다. 말자는 활짝 웃으며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말자야, 이렇게 반가울 줄 몰랐다. 이제야 숨이 좀 트인다. 두 사람은 마을 골목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낮은 돌담길 너머로 작은 한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당엔 감나무가 서 있고 바람에 잎사귀가 흔들렸습니다. 여기가 내 새 집이야. 마음에 드니? 말자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대문을 밀고 들어서며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낯선데도 익숙하다. 마치 날 기다리던 집 같아. 짐을 내려놓자 마을 사람들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죠? 앞으로 잘 지냅시다. 영숙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는 오랜만에 따뜻하게 울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말자가 케이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내 생일이지? 여기 촛불 켜자. 작은 불빛이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났습니다. 영숙은 촛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살겠다. 더는 남의 규칙에 갇히지 않겠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영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에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영숙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호서가, 난 짐이 아니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산다. 짧은 말 뒤로 전화는 끊겼습니다. 말자가 미소 지으며 케이크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제 내가 진짜 주인공이다. 축하해, 영숙아. 영숙은 촛불을 후 불며 눈가를 감쌌습니다. 불빛이 꺼지는 순간 밤하늘 가득 별빛이 쏟아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은 더 이상 눅눅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별빛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내가 살아있구나. 분노로 시작된 결심은 결국 통쾌한 반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영숙은 자기 삶의 진짜 주인이 되었습니다.